이기주의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집에 있고 싶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기주의자.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집에만 있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 아닌가?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진 것 아닌가? 이기주의자. 혹시 내가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6년의 세월을 지나오며 수많은 제자와 이웃, 이기주의자, 부모 세대와 노년의 삶을 바라보며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싫어해서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자.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집이라는 조용한 자리로 돌아와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웃어야 하고 이기주의자. 괜찮은 척해야 하고 자식에게도 걱정을 숨겨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기주의자. 왜 당신이 사람 많은 것보다 집에서 더 편안했는지, 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이기주의자. 오래 살아갈 사람의 지혜인지 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만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들어주십시오. 이기주의자.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드릴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집에서는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기주의자,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다른 얼굴을 씁니다. 이기주의자, 오랜 친구를 만나도 너무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 앞에서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기주의자,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있어도 괜히 분위기를 흐릴까봐 삼켜버립니다. 이기주의자, 저는 오래 살면서 그런 얼굴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제자들도 그랬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버틴 아버지들도 그랬고 이기주의자,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한숨을 삼키던 어머니들도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는 참고 맞추고 웃습니다. 이기주의자,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함께 살려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얼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을 때입니다. 이기주의자.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말투를 살피고 표정을 살피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이기주의자. 밖에서는 작은 말 하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기주의자. 괜히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봐 말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초라하게 보일까 봐 말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또 말하지 못합니다. 이기주의자. 그러다 집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 긴장이 풀립니다. 그때 비로소 숨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웃지 않아도 되고 이기주의자,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말없이 차 한 잔을 마셔도 됩니다. 이기주의자,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됩니다. 그 시간이 왜 그렇게 편안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집이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자, 집은 사람이 자기 얼굴로 돌아오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쓰고 있던 얼굴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구나. 내가 사실은 외로웠구나. 이기주의자. 그래도 잘 견뎠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집에 있고 싶어지는 마음을 너무 쉽게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기주의자. 그 마음은 게으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을 피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자.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더 늦기 전에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자.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약속이 아니라 더 진실한 쉼입니다. 이기주의자. 그리고 그 쉼은 대개 조용한 집안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깊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마음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기주의자, 집에 머무는 사람을 자꾸 외로운 사람으로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루에 약속이 없으면 무언가 허전하다고 느낍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이기주의자, 어디라도 다녀와야 하고 웃을 일이 있어야 하루를 잘 보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삶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혼자만 살 수 없으니까요. 이기주의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하루가 가볍지 않습니다.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이기주의자. 오래된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시간, 창밖으로 지나가는 계절을 바라보는 시간만으로도 마음속에 무언가가 차오릅니다. 이기주의자. 저는 이런 사람들을 오래 보아왔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아도 생각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모임에서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도 이기주의자. 둘이 마주 앉으면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자. 오히려 그 안에는 아주 넓은 방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불러주어야 기쁘고 이기주의자. 누가 알아주어야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의 진짜 풍요는 밖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이기주의자. 혼자 있을 때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오래전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기주의자.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자식 키우느라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세월도 떠오릅니다. 그런 기억들이 조용히 올라올 때 이기주의자, 사람은 비로소 자기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사람은 자신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자,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썼는가? 나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켰는가? 이제 남은 시간에는 무엇을 조금 더 소중히 해야 하는가? 이기주의자. 이 질문들은 시끄러운 자리에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대화소리, 분위기 속에서는 자기 마음의 작은 소리가 묻혀버립니다. 이기주의자. 그런데 집에서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자. 자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과 마주 앉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자.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남은 인생을 남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호흡으로 살아갈 힘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주의자. 당신이 집에 있을 때 편안했던 이유가 정말 게을러서였을까요? 아니면 당신 안에 아직 세상에 다 말하지 못한 깊은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기주의자. 세 번째, 깊은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기주의자. 왜 어떤 사람이 모임에 다녀온 뒤 유난히 지쳐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기주의자. 많이 말한 것도 아니고 크게 웃은 것도 아니고 누구와 다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이기주의자. 마치 하루 종일 먼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자.
표정을 봅니다. 목소리의 떨림을 듣습니다. 누가 억지로 웃는지, 누가 마음속으로 불편해하는지 이기주의자. 누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은 서운해하는지 느낍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 있어도 밥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자. 그 자리에 공기까지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마음을 잘 숨깁니다. 이기주의자. 서운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힘들어도 별일 아니다 하고 넘깁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참고 친구에게 약해 보이기 싫어서 참고 이기주의자. 이웃에게 흉이 될까 봐 또 참습니다. 그런데 감이 예민한 사람은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느낍니다. 그것이 좋은 능력일 때도 있습니다. 이기주의자. 남의 아픔을 빨리 알아차리고 말하지 않은 마음을 조용히 배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능력이 지나치면 자기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이기주의자. 남의 감정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감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집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닙니다. 이기주의자. 집은 세상의 기척이 멈추는 곳입니다. 남의 눈빛을 읽지 않아도 되고 말의 뒷뜻을 헤아리지 않아도 되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기주의자. 그때 비로소 마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모임인데 이기주의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던 날. 웃고 왔는데도 집에 와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고 싶었던 날. 그날 당신이 약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자. 당신은 그 자리에서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주의자. 그러니 사람 많은 곳에 다녀와서 지치는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섬세한 사람에게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기주의자.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세상에서 흘러들어온 수많은 감정들을 내려놓고 다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한 아주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기주의자.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일수록 다시 회복되고 나면 누구보다 따뜻하게 사람을 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지치는지. 이기주의자. 자기 자신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자. 네 번째, 나이가 들수록 시끄러운 즐거움보다 조용한 시간이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야 재밌는 줄 알고 이기주의자. 크게 웃어야 행복한 줄 알고 약속이 많아야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고 말하고 이기주의자. 토론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자라고 이기주의자. 관계 속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기주의자. 밖에서 큰 소리로 웃고 돌아온 날보다 집에서 조용히 밥 한 그릇을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신 날이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기주의자.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날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이 편안했던 날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자. 인생이 조금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너무 시끄러운 곳에 오래 있으면 머리가 무겁고 이기주의자. 의미 없는 말이 길어지면 마음이 먼저 피곤해집니다. 예전에는 참고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자리도 이제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묻게 됩니다. 이기주의자, 내가 지금 정말 여기에 있고 싶은가? 이 시간이 내 마음을 살리고 있는가? 나는 왜 집에 돌아가 따뜻한 방에 앉고 싶은가? 이 질문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기주의자 사람은 조금씩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평생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이기주의자, 먹고 살기 위해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자기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기주의자. 그래서 나이가 들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좋아지는 것은 단순히 밖에 나가기 귀찮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자. 어쩌면 평생 미루어 두었던 자기 마음을 이제야 만나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차 한 잔을 마실 때 이기주의자. 오래된 의자에 앉아 저녁빛을 바라볼 때 사람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행복은 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기주의자. 아주 조용한 순간에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끄러운 자리가 예전만큼 즐겁지 않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기주의자.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더 깊은 기쁨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기주의자. 집에 머무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기주의자.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이기주의자. 왜 그렇게 집에만 있느냐? 밖에도 좀 나가야지.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 사는 맛이 있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기주의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힘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기운을 얻지만 이기주의자. 어떤 사람은 조용한 집으로 돌아와야 다시 살아날 힘을 얻습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그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말수가 적고 이기주의자, 모임에 자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조용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마음이 다친 사람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자, 오히려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오래 생각하고 쉽게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집은 숨는 곳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자. 집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다시 듣는 곳입니다. 밖에서는 자꾸 맞춰야 합니다. 말도 조심해야 하고 표정도 살펴야 하고 이기주의자. 상대의 기분도 헤아려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는 걱정을 숨기고 친구 앞에서는 초라함을 감추고 이웃 앞에서는 평온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기주의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비로소 들립니다. 이기주의자. 오늘 내가 왜 지쳤는지, 왜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는지, 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허전했는지. 이기주의자. 이런 소리는 시끄러운 자리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조용한 자리에서만 들립니다. 그래서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방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가장 정직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집에 있고 싶어지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기주의자. 그것은 세상에서 밀려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너무 오래 애쓴 마음이 잠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이기주의자.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어야 다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자신을 되찾은 사람만이 이기주의자. 다시 사람들 앞에서도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닐지 모릅니다. 이기주의자. 어쩌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곳이 어디인지 말입니다. 여섯 번째, 이기주의자.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정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이기주의자.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오해하며 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왜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이렇게 피곤할까? 이기주의자. 다른 사람들은 즐거워 보이는데 왜 나는 자꾸 집에 가고 싶을까? 혹시 내가 성격이 이상한 것은 아닐까?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좁아진 것은 아닐까? 이기주의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자. 사람이 많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웃음소리 속에서 힘을 얻지만 이기주의자. 어떤 사람은 그 웃음소리 속에서도 조용히 지쳐갑니다. 어떤 사람은 긴 대화가 즐겁지만 이기주의자. 어떤 사람은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남들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이기주의자. 남들이 나가면 나도 나가야 할 것 같고, 남들이 웃으면 나도 웃어야 할 것 같고, 남들이 괜찮다고 하면 나도 괜찮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자. 특히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을 미안해하고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차갑게 들릴까봐 숨깁니다. 이기주의자. 하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기주의자. 정말 쉬고 싶은데 억지로 나가면 몸은 그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웃고 있어도 속은 비어갑니다. 이기주의자.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마음 한쪽에서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지금 쉬고 싶다.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좀 돌보고 싶다. 이기주의자. 이 작은 소리를 무시하면 사람은 자기 삶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반대로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자. 누구를 미워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 혼자 있는 사람과 외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이기주의자. 사람은 가장 깊이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마주 앉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자. 그러니 집에 있고 싶어지는 자신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이기주의자. 자기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린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남은 인생을 훨씬 덜 무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자. 7번째, 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기주의자. 조용한 사람을 자꾸 사람 사귀는데 서툰 사람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말이 별로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기주의자. 누가 농담을 해도 크게 웃지 않고 이야기가 오가도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재미가 없나 보다. 이기주의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나 보다. 마음이 닫힌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기주의자. 그런 분과 단둘이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어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모임에서는 말이 없던 사람이 이기주의자. 조용한 자리에서는 인생 이야기를 아주 깊게 꺼냅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 자식 키우며 삼켰던 마음, 부부 사이에서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이기주의자. 부모를 떠나보낸 뒤에야 알게 된 후에까지 천천히 그러나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주의자. 아무 자리에서나 마음을 함부로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깊은 사람은 관계를 숫자로 세지 않습니다. 오늘 몇 사람을 만났는지 이기주의자. 얼마나 많은 모임에 나갔는지,
얼마나 자주 불려다니는지가 그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과 만나더라도 마음이 편안했는지, 대화가 끝난 뒤 마음이 맑아졌는지,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진실했는지입니다. 이기주의자.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기주의자.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놓고 앉아 오래 말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이기주의자. 내 약한 모습을 보여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때로는 많은 사람보다 더 귀합니다. 이기주의자. 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가볍게 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을 장난처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 그래서 시끄러운 모임보다 조용한 만남을 좋아하고 많은 말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주의자. 당신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큰 모임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단둘이 있을 때 오래 마음에 남는 말을 해주던 사람. 이기주의자. 많은 사람 앞에서는 조용했지만 당신의 아픔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아보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깊은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자.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개 집에서 자기 마음을 오래 돌본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자. 그러니 집에 머무는 사람을 너무 쉽게 외로운 사람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은 세상과 얕게 흩어지기보다 이기주의자, 한 사람과 깊이 이어지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편하다고 해서 당신이 세상을 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기주의자.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오면 지친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생각하고 이기주의자. 자기 마음이 어디서 쉬어야 하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기주의자. 집에서는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혼자 있어도 마음이 비어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 이기주의자. 깊은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많은 것을 느낀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시끄러운 즐거움보다 조용한 시간이 더 귀해진다는 것. 이기주의자. 그리고 집에 머무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주의자.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원하는 마음도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주의자. 그 모든 마음은 어쩌면 당신이 오래 살아오며 배운 조용한 지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아무 약속 없는 저녁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기주의자. 차 한 잔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이기주의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남는 말이 있었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주십시오. 조용한 힘, 마음의 쉼, 나의 자리. 이기주의자. 이 세 말 중 하나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댓글은 누군가에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해 주십시오. 또 집에 있는 자신을 자꾸 탓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기주의자. 이 영상을 꼭 나누어 주십시오. 그분에게도 오늘 이 말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한 습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자.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남은 인생을
더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 조용한 지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기주의자. 그곳에서 당신의 인생은 다시 따뜻하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